자, 다음으로 김건희 씨의 또 다른 혐의인 서희건설 의혹과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희건설은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나토 3종 세트를 착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그런데 이게 대략 한 6,200만 원짜리의 고가 선물인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검찰에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쵸. 그 내용인즉슨 맞사위인 박성근 씨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해달라라고 청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자수서까지 제출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이나 명태균 여론조사와 달리 무죄 받을 확률은 적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대가성이 예.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수서에 그렇게 솔직하게 적시를 한 이봉건 회장은 지금 매우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왜 그리고 했나. 김건희 씨도 왜 그러면은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나 유죄받게 해! 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 원망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배용처럼 금 거북이 주면서 아니 나는 그냥 축하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준 축하하려고 거야. 했다. 예. 어떠한 대가나 그런 청탁성 그런 거 없었어라고 뻔뻔하게 있어야지 죄 안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우인성 판사의 1심 판결이 지금 상당히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뭐 바시론 시계를 받든 금 거북이를 받든 아니면 뭐 어떤 나토 3종 세트를 받든 간에 아니야 이거는 순수한 마음에서 선물한 거지 어떠한 의도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대가성은 없었어라고 끝까지 뻔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솔직한 사람들은 죄를 받고 솔직하지 않고 법꾸라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죄를 받게 되는 어이없는 그런 판례를 만든 것이 바로 이 1심의 판결이지 않는가라는 면에서 김건희 씨 예. 계속 웃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예. 탄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검찰에서 그 대가성에 대한 인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청탁이 있었고 그게 뇌물로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혐의다라고 하는 전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어떻게든 이거는 그냥 내가 받았는데 어떤 대가나 의도를 인지하지 못했어라고 끝까지 주장할 변론 전략을 만들어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고를 하고 나서 김건희 씨가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2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근데 중간에 또 한숨도 쉬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년 8개월 웬 말이야. 지금 벌써 구속 몇 달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고지가 안 남았다. 나는 이제 그러니까요. 풀려난다. 이런 기쁨에 차서 사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계속 뭐 휘청휘청 하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도 두고 있고 보석하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2심, 3심 가더라도 나는 언젠간 풀려나겠다라는 희망을 준 것 같아서 지금 이 우 판사와 김건희 상당히 요상한 관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건설은 이봉관 회장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예. 김건희 씨가 법의 심판을 빠져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양평고속도로를 보면 양평고속도로는 사업비가 지금 1조 8천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노선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선을 바꿨는데 김건희 씨 일가가 갖고 있는 토지와 바뀐 노선의 거리가 500m 가량으로 짧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당연히 이제 그쪽 땅값이 올랐다라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특검이 이제 다시 조사를 하면 여러 범죄가 혐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차 종합특검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이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더 필요하고 아직 양평은 제대로 수사가 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양평 때문에 특혜의혹 공무원이 기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공소를 기각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찝찝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민중기 특검이 했던 수사에 얼마나 근거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국수본 그리고 2차 종합특검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그것이 권력형 비리의 그런 종점 변경에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거는 조금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우인성 판사의 그 재판을 보면서 정말 특검에서의 수사력과 그 증거 정황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제대로 좀 수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특검을 어떻게 꾸리고 누가 어떻게 총대를 잡을 것이냐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특검이 저는 그 양평고속도로를 먼저 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하고 여론조사도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무죄로 나왔고 액수가 다르잖아요. 양평고속도로는 무려 1조 8천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검이 더 조사를 했으면 어떨까. 이제 물론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양평은 사실 가족 사업으로 결국에는 뭐, 친오빠 그리고 엄마 이런 부분까지 가족의 비리 사업으로 연루가 돼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처음부터 되게 광범위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는 일부 수사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제대로 다시 점검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검찰이 구형할 때도 그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큰 그런 구형량을 선언받았던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무혐의로 갈 수 있을 줄이야 그 누구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김건희 씨를 갖고 탈탈 턴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씨 16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14개가 기소가 됐고요. 뭐 김예성 씨의 그런 IMS 모빌리티의 부분 그리고 지금 뭐 그 관저 이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혜 의혹 그리고 여전히 뭐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여 의혹 남아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세 개의 특검 중에서 수사가 제일 안 된 부분이 김건희 씨의 이 특검이고 그래서 아마 2차 종합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김건희 씨의 또 다른 혐의인 서희건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 주가 조작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남은 게 많습니다. 먼저 서희건설을 보겠습니다. 서희건설은 지금 김건희 씨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그 3종 세트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걸이, 목걸이, 그다음에 브로치 이 세 개를 받았죠. 그래서 가격대가 한 6,200만 원대인데 그 목걸이 이름이 방클라프 앤 아펠이죠. 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의원님? 이 서희건설 사건은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거는 정말 나쁜 범죄지만 예. 그래도 김건희가 일반인 시절에 뭐 한 범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서희건설 그 받은 거라든가 그래서 공무원을 그러니까 그 사위를 꽂아준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뭐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건들은 이 엄청난 권력을 우리나라의 1인자 권력을 갖고 V1보다 V0였잖아요. V0? 본인이. 그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받았고 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엄청난 범죄죠. 당시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예. 맞사위죠. 맞사위인 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이렇게 임명해달라고.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그 나토 3종 세트를 줬다. 그리고 네. 실제로 그 실물을 제출하고 자수서까지 제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좀 꽤 어려워 보이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최순실이 그렇게 인사농단을 했을 때 뭐 박근혜랑 뭐 이렇게 가족 관계도 아닌데 경제 공동체란 이유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을 한 겁니다. 예. 정유라에게 말 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거는 뭐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가족이지 않습니까? 배우자고 그리고 단지 그냥 뭐 집에만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이 전권을 행사한 인사권을 다 행사했다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예. 드러나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뇌물죄 수준의 그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이 사업이 대략 한 1조 8천억짜리 어마어마한 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씨 형제자매 그다음에 모친 최은순 씨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소유한 토지가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부와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특혜가 일고 있다라는 게 그 당시 2023년 7월의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특혜 의혹이 이전 거보다 더 커서 형량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요.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인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저급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백년지 대계인 SOC 이
양평 고속도로가 아마 이제 강원도로 이어지는 경기도와 강원도로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속도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종점을 원래대로 하면 아마 기존의 강원도로 가기가 쉬운데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예. 종점을 바꾸는 바람에 뭐 이미 백지화된 것도 됐지만 또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국가에 피해를 많이 줬는데 개인적인 땅을 다 사놓고 거기 땅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익을 착복한 이런 행위는 뭐 명백하게 국정농단 행위죠. 예. 살아있는 권력이 실행한. 그러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예, 정치인으로 내용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전부터 해왔던 게 이제 권력을 잡고 나니까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